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갈 건데, 서울에 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를 운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임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가기 싫어져요. 매월 1회 무조건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 가서 임장을 하고 그 지역을 살펴보고 사전 조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선정된 곳이 서울의 영등포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역 주변을 보고 그 다음에 물레동 있죠. 마치 부산의 점포 공구거리에서 상권으로 바뀐 곳이 서울의 물레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레동을 가볼 거고,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여의도까지 한번 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영등포역 주변을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영등포역 주변을 갈까? 지역 선정할 때도 매달 바뀝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는 화성시에 땅을 보러 간다든지, 그 다음에 평택을 간다든지, 서울의 성수동, 신사동, 동별로 해서 저희가 상권을 다 둘러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등포역 주변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갔지만은 계속 가보면서 보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게 보일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옛날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도 좋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지도로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없는 게 없습니다.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 최고 연봉의 최고의 일자리가 위치한 곳이죠.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와 가까운 일자리가 위치해 있다. 두 번째가 백화점입니다. 역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도 길만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그리고 먹자 상권이 있어요. 딱 지도를 보면 삼각형 그 라인으로 해서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 상업지에 유흥, 먹자, 숙박 다 몰려 있거든요. 영등포가 아무래도 교통 요충지다 보니까 서울은 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 이런데 거의 대부분 숙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도 가보면 숙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숙박 자체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영등포거든요. 100억, 120억 이런 거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받아주는 수요가 많다는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한번 둘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안산선 해서 교통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1호선밖에 안 다니는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여의도 일자리까지 한 코스면 갈 수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여의도 집값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1억 다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도시재생도 예정되어 있어서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면 강남, 청담 다음으로 몸값이 굉장히 높을 자리인데, 아무튼 그렇게 개발이 되고 비싸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 동네로 밀려오죠. 그 바로 옆 동네가 영등포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비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주변의 단점이 일단은 주거가 없다, 학군이 없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레동 바로 옆 동네에 공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집창촌,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쪽방촌 개발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영등포역 주변입니다.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 예정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부족한 주거들이 재생사업으로서 개발이 되면서 모든 걸 다 갖추게 된다는 거죠. 주거 있죠. 그 다음에 교통 좋죠. 일자리 주변에 있죠.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연봉이 높은 증권사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위치한 곳의 일자리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넘어가 보면 물레동이라고 해서 거기도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공업지역,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줬죠. 규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중공업지역에서는 250% 용적률밖에 못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400%까지 올려줬어요. 이거는 뭡니까? 호재입니다. 호재. 예전에 성수동이 그랬습니다. 성수동이 용적률 풀고 지구 단위로 변경해주면서 주변에 고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상권과 서울 주변으로 땅값이 폭등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물레동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서 한번 또 둘러볼 거고요. 거의 99.9%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에 다 정비구역 지정도 되어 있고 아파트랑 업무시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우측 여의도, 좌측 물레동, 중간에 딱 끼어있는 영등포역 주변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도 유흥,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직객되어 있는 곳이 영등포역 바로 맞은편밖에 없습니다. 여의도는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간단하게 맥주 정도 마실 수 있지만, 우리가 부산에서 서면이라든지 수영구 이런 데 있죠.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 바로 맞은편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거기 삼각형 라인의 상업지가 유일하다. 그래서 거기 상권도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장의 핵심은 있을 것 다 있는 영등포역 주변에 주거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까, 이걸 좀 보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나와 있는 것도 좀 볼 거고, 거래된 거
볼 겁니다. 거래된 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비싸게 거래된 거 있죠. 최고가 거래 내역, 그 다음에 전체 금액 최고가 내역, 이런 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직접 제가 동네 갈 때마다 다 보거든요. 보는 이유는 최고가에 거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 이 건물을 최고 비싸게 살까? 그런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전국적으로 가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부산에 내가 사고 싶은 건물에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성공 확률,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확률,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장 갈 때마다 그런 내용들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는 겁니다. 임장 가기 전에 제가 지역 분석 강의도 하거든요.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임장 전에 또 임장 코스를 짜면서 또 한 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공부를 하고 올라가서 확인 작업하러 가는 게 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장을 갔다 오면은 영등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게 10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강제성의 스터디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제가 알려주면서 공부가 되고, 결론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등포 가서 중간중간에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알짜 정보를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역에 일단 도착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울산역까지 걸어갈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걸어서 한 2, 3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비가 싸서 여기에 대고 걸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울산 KTX 역세권 개발 사업지죠. 개발된 게 거의 없고, 원래 여기에 문화, 복합, 주거 같이 넣어서 KTX 역세권 배후 도시 주거 문화 상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명품 자족 도시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은 풀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다, 맞죠?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 지금 주변에 전부 다 공실이고 아직 개발된 곳이 없고 대부분이 주차장이다. 7시 46분 기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35분, 4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차하고 커피 한 잔 때리고 바로 이제 서울역까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드디어 영등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서울은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패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한 곳이 지금 여기 롯데백화점 영등포역과 붙어 있죠. 동탄에도 SRT 바로 롯데백화점 연결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도 쓰고 1호선, 열차도 정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으로 가면 물레동이 나옵니다. 물레동이 오늘 임장할 곳이고, 그 다음에 바로 맞은편 보이세요? 투썸 있고 높은 건물이 있는데 이쪽이 주 상권입니다. 먹자 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각지에서 상업지가 위치해 있는 먹자 상권이 몰려있는 곳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 영등포 교차로가 있고 다리를 지나면 여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등포 역 주변, 그 다음에 재건축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상권, 먹자 상권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레동 넘어가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입니다. 소규모 이제 단층짜리 공장들이 많이 집객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상점으로 바뀌고 있고 어떠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제가 자세하게는 찍지를 못합니다. 저도 수업을 해야 돼서 수업 도중에 중간중간에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존 영상보다는 디테일하게 찍어주지는 못하다. 약간 브이로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영등포 메인 주변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신호등 건너서 첫 번째 임장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이 횡단보도 하나에 저 코너 자리 벤티랑 투썸 있고 로또 명당 있고, 이 자리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조용하고. 안녕하세요. 항상 참석하시는 에이스. 근데 여기 가깝잖아요, 대전에서는. 대전이 좋긴 하다, 여기저기 가기. 그래서 대전 대구가 진짜 편하긴 하지. 부산에서 좀 지루할 만하면 이제 딱 도착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어떻게 둘러볼 거냐면 영등포역 바로 맞은편 해서 먹자 상권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시장 쪽 가보면 재개발 많거든요. 거기 둘러보고 물레동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로터리 지나면은 여의도인데 여의도까지 걸어가기 좀 어렵고, 로터리가 이번에 철거됐거든요. 위에 그 상부 철거돼서 주변에 개발되는 것도 한번 보고, 마지막에 이제 물레동 가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상권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 재개발이던데 그 정도로 되게 물량이 많이 쏟아질 곳이라 가지고 오늘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기가 사창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이고, 여기가 이제 최대 상권이에요. 사람은 진짜 많네.
근데 원래 동네 자체가 좋은 곳은 아니니까 여기가. 근데 이제 백화점 있고 그다음에 철도나 신안산선 들어오고 일자리 가깝고 주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위치도 너무 좋으니까. 네. 백화점도 잘 되어 있네. 이쪽으로 해서 맞죠? 지산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상권이 도로가 넓네 여기도. 서울에도 약간 이런 거 한참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이자카야 같은 거. 식사를 뭘 해보죠? 한 명이 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육안에도 있고 여기 다 술집거리라서 육안에나 이 근처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냄새 장난 아니겠다. 네. 여기가 그 메인 상권입니다. 메인 도로라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 보이죠? 밤에 와야 제대로겠다. 네, 맞아요. 이제 금요일 밤 불금 오면 장난 아니겠다 진짜. 여기 숙소도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의도 사람들이 이쪽 와서 먹고 회식한대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맛있게 드세요. 이거네, 이거 나와 있네. 너무 비싸다. 평당 메인이 한 1억 초반에 나와 있거든요. 평당 2억 정도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대로변이 더 싸요. 네. 우리 부산에도 보면 점포동 이런 데 보면 메인이랑 완전 상권이랑 가격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조금 그런 추세인데 여기는 좀 특징이 오히려 여기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거 뒤엔가? 호텔 하나 나와. 모텔도 한번 보시죠. 2,800. 5억이나 나와. 네, 145 너무 비싸요. 이거예요. 63평인데. 앞에는 1억 초반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호텔 두거지가 없어서 그래.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상권이 여기밖에 없긴 해요. 딴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아예 없어요. 물레동도 상권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시장 쪽은 다 시장 상인들밖에 없고. 여기가 재정비 구역 들어가요? 건물 하나 통째로 지금 철거하는 것 같은데. 예, 그쪽 들어갑니다. 요 바로 건너서 오늘 가볼 거예요. 거의 시장 근처 다 그냥 정비구역 묶여 있던데요. 또 봤어요. 뒷블럭은 엉망이네. 예전에 여관 라인이었는 것 같다, 이쪽이. 아, 진짜 지저분하다, 뒤쪽은. 할렘가 스타일이고. 뭐지, 오락실이가? 상하다. 요게 좀 그래도 상권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또 애매한 게 가드레일 입구에서 지나가는 도로라서 무조건 개발을 해야 돼요. 저 호텔처럼. 여기 조금만 딱 넘어가면 여의도라서. 개발되겠네. 네. 한양리 갔을 때 그 모습과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대로변에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39억 나와 있어요. 1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직전 거래가 27억에 사서 들고 있다가 그냥 시세 차익 보고 파는 것 같긴 해요. 매물만 부르는 데가. 요새는 매물도 이렇게 떠요. 네, 매물 뜬다. 네. 올라가. 이거는 좀 개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뒤에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뒤에까지 연결을 무조건 해야 호텔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도로 확보가 돼야 되니까. 예, 저거는 보면 원래 예전에 주택일 때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도로, 그러니까 건물이 두 동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뒤 도로를 뒤에서는 주차 넣을 수 있고 앞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소금구이랑 저 소뚜껑 다명도 시켜야 되니까 입구가 이쪽으로 가요. 야, 이런 거는 진짜 오래된 건데 전화번호 어떻게 돼 있지? 야, 궁금하다. 뭐 DVD방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네, 화장실 밖에 있고. 근데 임차가 조금 별로이긴 하네요. 여기는 전화방 같은 거. 위에가 애텀이고, 위에가 사무실이네. 내려가죠. 아직 이런 데가 있다니. 약간 좀 유흥 관련된 게 들어가 있네요. 전면이나 그런 건 되게 좋긴 하다. 근데 여기는 아예 상권이 없는 것 같아요. 성인용품, 뭐 열쇠집, 옛날 PC방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제 임대로는 어렵고 그냥 무조건 개발하는 사람한테 팔지 않는 이상 어렵다. 호텔 쪽 한번 가보죠. 여기 디스코 매물 올라오는 것도 네, 부동산 실제 매물 올라오는 거 가격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좀 네. 깎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거는. 이거는 좀 높게 네. 나왔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딱 두 덩거리라 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이거 개발을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해관계가 뭐 두세 명 더 협의를 봐야 되고 임차 업종도 너무 많고 사실 뒷블럭이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자리라서 뭐 팔 이유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개발됐어요. 저다 이제 숙박촌이거든요. 나중에 가볼 건데 숙박은 저쪽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신길역 쪽. 저기가 건너면 바로 여의도라 가지고. 근데 저도 이 숙박 오늘 알아봤는데 자리가 거의 없던데요. 생각보다 영등포에 숙박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외국인들 많아요. 외국인들요. 이번에 또
주말 언제지? 블랙핑크 공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걔들 표가 지금 조선호텔 해가지고 패키지로 나오는 게 제일 비싼 게 120만 원. 아 진짜? 와. 그런데 표를 못 구해. 패키지로 하구나. 더 서울 저 비즈니스 호텔 저런 것도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줘야 되니까 아무튼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자리랑 유흥이랑 교통이랑 다 포함돼서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이 뒷블럭에도 호텔 같은 거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죠. 저런데 최근에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공실이 아예 없긴 하네요. 위에 층도 없고. 비즈니스 호텔 이쪽으로 가보시죠. 여기에 최근에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숙박이 매출 대비 가격이 매겨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매입해가지고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돈 묻었잖아요.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짱이라도 좋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상업지역 거의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닌데 있어요. 아닌데를 제일 추천하는 물건이 뭐냐 하니까 구분 상가에 있는 걸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게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팔거든요. 그 다음 받아주는 사람들은 매출을 유지를 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힘들 때 근데 많이는 안 탔어요. 올해는 안 탔어요. 코로나 때 막 사람들 막 빌려가지고 술 먹고 막 네. 그랬던 거 네, 그렇긴 하죠. 네. 목욕을 못 가는 마사지, 때밀이 마사지 아, 개조해서 네. 1인 아. 1인 스파. 가긴 가야 되니까 그 그런 사람들 것도 안 가면 엄청 찝찝해하더라고요. 가던 스파 사람. 이렇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아 1인 스파요? 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약 받아가지고. 목욕하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마스크 끼고 목욕탕 갔었거든요, 그때. 오피스텔이 은근히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요. 1인 미용실도 막 생기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1인 스파. 근데 여기는 그냥 풍선 효과 아닐까요? 여의도가 너무 비싸니까 무조건 1억 다 넘어가니까 여기서 사실 신한사서 생기면 한 코스면 가거든요. 그럼 이쪽에 개발해서 나중에 팔려고 할 것 같아요. 오피나 이런 거 지어가지고 수요는 워낙 많으니까 중국이 관광객 늘고 하면 서울 호텔 꽉 차거든요. 뭐 공연하면 숙소가 다 찬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산에도 그때 BTS 온다 했는데 예약이 다 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광에서 정관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 광안리까지 다 차버려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그 표 가격이 K-pop. 제일 비싼 게 22만 원인가 그런데 네. 이야. 호텔하고 패키지가 220이라니까. 음. 놀랐어요. 돈 번 사람 따로 있죠. 그러니까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쪽 라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녁에는 안 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없애주니까 뭐 우범지내 있는 것도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 아니 근데 솔직히 신세계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여기 잘 안 와요. 영등포 가서 놀자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뭔가 이렇게 하나씩 이벤트가 생기면 근데 영등포 가서 놀자라는 생각은 그냥 직장인들 네, 여기 30대, 40대 상권이라서 노량진도 상권이 괜찮아요. 아우, 그거는 어. 뭐, 옛날에는 어. 그 상권이었는데 요즘에 뭐 근데 음. 여의도 사람들 여의도 안에서 놀지 여의도 안에서 놀아요. 여의도 안에서 놀지 안 나와요. 여의도 안에 여기까지는 아예 나오질 않네. 거긴 그냥 그들만의 섬이 있어요. 평당 1억 3천 해서 75억에 거의 상권의 메인이죠 여기도. 나름 제일 좋은 자리이긴 한데 근데 다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 노래방이랑 마사지까지 다 세팅되어 있네요. 부산이랑 딱 비슷한 것 같아요. MT를 가잖아요. 애들이 밤새 놀고 아침 차 타고 집에 가요. 아 그쵸.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치우고 나오는 게 번잡하니까 그냥 숙박을 음. 잡는데 새벽 4시, 5시 때 되면 집으로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이상하네. 또 아침 라면 먹고 안 와? 그랬더니 안 그래 엄마 그냥 놀 때까지 놀다가 새벽에 차차 뜨면은 간다. 그러고 보라. 신기하네요. 체력이 좋네. 부산도 보면 서면에 롯데 뒤편이 상권 안 망했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주거 빼고 서면은 주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오피스 일자리랑 그다음에 노래방이랑 숙소 다 같이 모여 있는 데는 상권 진짜 좋아요. 오히려 그 MG 상권 있잖아요. 막 젊은 애들만 있는 전포동 이런 데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데 롯데백화점 후문은 계속 돌아가니까 대신에 이제 유흥이랑 그런 게 다 짬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영등포 여기가 딱 그 자리라 가지고 아마 사실 이런 데도 공실이 없는 거 보면은 상권이 분명 좋다는 거거든요. 또 다양하잖아요. 노래방, 타이 마사지랑 포토, 부동산도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전부 술집도 아니고 한쪽에서 계단 올라가는 거는 임대가 진짜 잘 안 나가더라고요. 옛날부터 2층이었네요. 왜 좀 높이 안 올렸을까요? 옛날 건물 이거 주택 그냥 개조한 걸걸요. 아, 예전에는 여기가 주택가였을 거예요. 주택가나 이제 공장지대라 가지고 여기가 약간 메인이라 보면 돼요. 저기가 숙박촌, 오피촌이니까 이거 입구까지 한 번만 가서 보죠. 아 여기 통행량도 많고 괜찮긴 하겠다. 야 근데 대로면은 텅텅 비어있네. 와 통으로 뭔가 빠져나간 것 같네요. 이제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보죠.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확장될 만한 데가 없어서. 상업지가 여기가 딱.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건너면은 시장이고 재개발이고 건너면은 너무 큰 대로변이라서 다리가 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 조금만 내려가 보죠. 이 파출소였나? 옛날에 파출소인데 개발한 거 같네. 파출소 저 뒤쪽에 아까 신축되어 있더라고요. 뒷골목에 좁은 골목은 전부 다 여인숙이에요. 이쪽으로도 여인숙이고. 네. 야, 페트라 호텔 여기 355억에 팔렸네. 와, 22년도. 숙박 거래가 잘 되네. 저거 조명인가? 아마 조명 같은 걸로 했는가 보다. 아, 밤 되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밋밋한 건데 아. 이런 식으로. 아, 확실히 그래. 없는 것보단 낫네, 옆에. 네. 보니까. 근데 여의도가 땅이 너무 크니까요. 거래된 거 보면 다 4천억, 5천억 이렇더라고요. 그거 대비 이제 100억대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2, 300억짜리도 좀 받아주는 것 같긴 해요. 여기 2013년에 땅을 10억에 사가지고. 아우라 호텔요? 네. 네. 2015년에 이거 지었네요. 10억에 사서 10년 뒤에 200억에. 고가로 철거 쪽 한번 가보죠. 여의도 큐브 스테이트 이런 게 다 이제 오피스텔이죠. 오피와 생수, 상권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대기업 호텔도 들어와 있고 롯데 신세계도 이쪽 라인이고 최근에 이제 여기 고가로가 있었거든요. 고가로가 이제 철거되고 주변이 이제 개발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해운대도 보면 고가로 철거되고 나서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낙후된 곳에서 악재가 제거되면 주변에 개발 붐이 일어나거든요. 보세요. 바로 맞은편에 여의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로 때문에 답답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철거가 되니까 저런 신축 오피스텔이라든지 저런 게 막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여의도와 한 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길역 주변으로 해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교차로였거든요. 최근에 2022년에 철거 공사 진행돼가지고 거의 다 철거가 끝났네. 원래 이것도 다 낮은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바로 넘어가면 이제 여의도고. 빨간색도 되는데 맞죠? 근데 진짜 이 도로 하나키 쪽으로 완전 다른 도시라 가지고 멋지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억에 사서 최근에 이제 75억에 바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철거 고가로가 있었거든요. 고가로가 철거되고 철거 전에 발표 날 때 사서 이제 개발할 데가 없잖아요. 저기도 개발됐고 여기도 개발됐고 저기도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하려고 여기를 본인이 초반에 샀다가 지금은 2배 이상 가격에 내놨습니다. 이 시장이 좋으면 이런 거는 바로 팔리겠죠.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이나 오피나 생수 같은 거 지으면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등포 공구상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옛날 모습 그대로네. 이야, 이런 데는 세대 교체가 또 곧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멋지다. 약간 대장 아파트 느낌 나긴 한다, 맞죠? 여의도 한 반값 정도 보면 돼요. 여의도가 한 30억 정도 줘야 되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주민센터도 새롭게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17억 정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고금리에 지금 난리인데도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금리 떨어지면 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때 화성도 갔었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게 되면 거점 도시가 동탄이니까 평택고 삼성이 안 되든 잘 되든 세종하고 중간도 있는 거점 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갈 수 있는. 반도체 벨트 들어온다 했었고 하니까 여기 와 여기 진짜 오래됐네. 여기가 그 다 재정비 지구 지정된 곳입니다.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자리는 진짜 좋거든요. 백화점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부전시장은 어느 정도가? 부전시장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촉진이라서 촉진이 약간 여의도 같은 데이긴 한데 좀 거리가 여기는 있고 부전시장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되고 나서 아까 그 영등포역 주변이 상권이 활성화되듯이 이제 영등포에서 없었던 게 딱 주거 학군인데 그 2개만 만약에 받쳐주면은 얘도 재개발이었네. 네, 다 재개발이에요. 얘 잘 가면은 여기 조합 설립돼 있는데 네, 가겠네요. 네, 네. 여기가 지금 피가 이쪽은 또 건축 심의 중이네. 네, 몇천 세대 되네. 아파트 전부 다. 재개발. 네, 다 재개발이에요. 예. 전 2년부터 시작했다던데 여기가. 이거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이랑도 오고 그랬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한 8년 전에. 근데 아마 이거 시장 상인들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시장이 원래 네. 이게 시장 이게 되게 힘든데 네. 잘 안 되는. 근데 저거 주변에 됐으니까. 실패하는 거. 신세계 타임스퀘어 보면 경성방직 3호동이라고 거기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쪽박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타임스퀘어 가요. 네, 타임스퀘어 한번 가보죠. 저는 이제 물레동에 왔습니다. 오늘 임장의 마지막 코스고요. 나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단점이 무허가가 진짜 많거든요. 50%가 무허가라서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임차 들어올 때도 잘 봐야 돼요. 무허가 업종은 근생 변환이 안 되니까 이쪽에 나름 핫플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메인인가요? 네,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이쪽 라인들. 아, 서울 분들이 잘 안 오시구나. 여기 핫플입니다. 그래도 나름. 이쪽으로 한번 좀 내려가서 보시죠. 이러면 고깃집인가 보다. 연탄구이집이네.
이런 곳이 이제 예전에 이런 전공사 같은 곳이었죠. 여기 루프탑 이랑 PX 주차장도 있고 괜찮네요. 루프탑 맥주집이고. 여기 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허가 뭘로 돼 있는가 한번 보죠. 싸다. 이 옛날에 진짜 쌌다니까요. 2천 몇백밖에 안 했네. 와. 1,000만 원. 이거 보세요. 2억 되면은 진짜 괜찮은데. 와. 문제예요. 19년. 예. 아, 그때 막 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사기 좀 힘들었는데. 더갈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그쪽 비싸 라인에 42억에 나와 있어요. 아 평당 얼마예요 그러면? 평당 이종 1,600. 아 이거는 이종근생으로 바뀌어져 있네 보니까. 평수가 작아서 역대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네요 생각보다. 이쪽 메인이니까 한번 걸어가 보죠. 12년도에 7,4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아. 앞에 쪽에. 우리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7,400 거래됐고 여기 매물도 나와 있어 7,600에. 장난 아니네. 영등포랑 비슷하네. 유동인구 장난 아니네. 확실히 살아있네. 저 안쪽도 한번 잠시 보고 주물공장이었던 곳을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구나.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건물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런 곳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피자집이네. 용도 변경 되는가 체크해서 잘 보고 사셔야 되겠네. 서울분들한테 물레동은 약간 어떤 곳이 그냥 공장단지인가? 공장단지. 공장단지. 네, 약간 뭐 근데 이런 게 이것도 7천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건 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보상해야죠. 그럼 보상 얼마나 해줄까요? 이제 감평을 받아봐야 되는데. 입주권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단점이 그거라서 그때 우리가 투자 막 했던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지전되면 어차피 뺏기니까 큰 돈 들어가기 그때 3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근데 해제되는 게 낫잖아요. 이거. 해제되면 더 낫죠 오히려. 단독 개발 가능하니까. 근데 이번에 그 중공업지 영등포 구 서남부 지역 해가지고 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휴게 음식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고깃집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7천이면 좀 세긴 하네 진짜. 영등포 여기랑 가격이 비슷하네 상업지. 이건 어차피 다시 재활용 될 곳이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오기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매매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안 됐어. 5년 이래밖에 안 근데 됐는데도 솔직히 뭐 입지도 거기가 나은 거 아니에요? 역도 끼고 있고 훨씬 낫죠. 여기보다? 네. 근데 장점은 여기 또 2호선이 또 걸어갈 수 있긴 있어서 아, 네. 물레역이 있어요. 아 2호선이 좋은 라인이라고 하죠? 네, 제일 좋은 라인이고. 그리고 올림픽대로 여기 바로 올려서 강남으로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근데 위치가 여기도 막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양극하다. 네. 여긴 젊은 사람, 저긴 나이 든 사람. 근데 이게 지산은 좀 되는 것 같던데. 지산이나 이런 거. 연봉 좀 높은 사람들이 이쪽에도 있더라고요. 하이테크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저런 식으로 좀 올라와주면 저는 영등포 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상업지나 이런 것들이 더 탄탄하고. 원래 상권이 흡수돼 버리니까. 부산의 센텀도 보면요. 센텀 개발되고 나서 상권이 안에 있긴 있는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수영이 더 발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도 압력을 받아가지고 영등포 동까지 건너오는 거고, 물레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시행이나 이런 사람도 오피를 이쪽에 짓는 게 아니고 다 그쪽에 짓고 있거든요. 숙박도 많이 들어와 있고. 평일에는 조용하지 않을까요? 조금 좋은 거는 저녁 상권까지 원래는 안 연결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런 데도 다 술집이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부산의 전포동 신고가랑 가격이 좀 비슷하긴 해요. 7,000대 정도. 부산의 전포동도 약간 이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영등포가 부산의 서면 가격이랑 좀 여기가 비슷하고. 근데 용적률하고 컴페어를 훨씬 상향해 높죠.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네, 지금은 아직 지금 안 나고 네. 건축 구역 지정만 딱 해놨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런 것도 베이커리 맞은편에는 이렇게 업을 하고 있고. 근데 술집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좀 많이 뜰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성수동 대비 땅값은 너무 싼 편이니까 생각보다 술집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상권이 꽤 크거든요. 한번 쭉 한번 걸어보죠.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상점이 있는 반면에 완전 바뀐 상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레동이라는 곳입니다. 마치 부산의 전포동 같은 느낌이죠. 땅값도 비슷하네요. 전포동이 신고가 7,000을 찍었는데 여기도 신고가가 7,000대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거는 4,000대, 5,000대고요. 야, 소주집도 있네. 이모카세. 이야, 이런 곳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2, 3년 만에 이게 팍 폭등해서. 제가 한 5년, 6년 전에 굉장히 물레동을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휴게 음식점 밖에 없었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카페죠. 이런 카페들. 근데 지금 술 상권까지 같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상권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보면 액세서리 거리 같은 게 있고요. 완전 레트로네. 다방, 쌍화차. 이것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1,090? 길쭉하게 생겼네. 허가 뭘로 돼 있어요? 음식점은 안 되겠네 그러면. 폭이 너무 좋긴 하다. 이게 4, 4, 5천?
이거 4억 5천요. 소액이네 그러면. 상권이 꽤 크다. 와, 이 정도까지 안 컸는데. 아 원래 아, 진짜 없었어요. 와, 진짜 많이 들었다. 여기 맥주 펍이네. 와, 안에가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신기하다. 예전에 이런 게 그냥 창고 같은 거였나? 이 컨셉이 두 개가 좀 비슷해요. 화장실을 이쪽으로 해놓고 여기가 창고로 되어 있고. 와, 진짜 크네. 와, 그대로 되어 있네. 약간 여기는 이런 컨셉이 많네요. 꽃으로 막 그러니까. 되게 예쁘네요. 근데 너무 머리 잘 썼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 아 이쁘게 잘 나오네. 네. 맞은편이 화장실이네. 원래 땡땡테크 이런 자리였는데 지금 거의 기업 수준의 술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거 25억이에요. 평당 얼마 정도 해요? 6,900 얼마. 6,900. 와. 꽃발집.